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신청 방법으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께 시장 분위기를 여쭙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7거래일 만에 2천선 붕괴가 된 이후로 또 2천선을 장중에 회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4포인트 상승한 1995로 출발을 했었고요. 현재는 3포인트 상승한 199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일본 LP다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강세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119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장중에는 120만 원 선 터치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하이닉스도 5.72%, 6% 가까이 급등하면서 29,600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낙폭이 컸던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모두 오늘도 약세인데요. 현대차는 1.9% 하락입니다. 어제 3% 내렸었고요. 기아차도 3% 어제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으면서 6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LG화학도 1% 남짓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4%나 급락했었죠. 최근에 고유가 우려로 화학업종이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면 오늘 조선주는 강합니다. 현대중공업이 2.5% 오르면서 32만 4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금융주를 좀 살펴보면 신한진료가 0.8% 조정이 나오고요.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8%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S51은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51은 어제 5%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LG전자, LG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물산도 0.13% 소폭 하락한 74,5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SK텔레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3.5% 급등한 14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NHN이 1.6% 하락한 23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0.8% 강세 28,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우리금융이 금융주 중에서는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1.2% 상승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96포인트 상승한 541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한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체로 약세가 두드러지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2.3% 정도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8%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CJ 오쇼핑도 어제 2%대로 낙폭을 키웠었고요. 오늘도 1.7%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어제의 약세를 이어가면서 1% 조정을 받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어제 강보합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 남짓 더 오르면서 25,550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LED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포스코 ICT는 4% 급등하면서 8,550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는 약보합 마감을 했었고요. 그 밖에 SFA라든지 SK브로드밴드, 안철수 연구소, 동서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이 3.6% 강한 모습이고요. 3S는 오늘 12%나 급등하면서 22,6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젠백스도 9% 가까이 급등하면서 38,500원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젠백스는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덕산하이메탈이 2.3% 강세 모습 보이고 있고 인터플렉스가 5.8% 급등하면서 47,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분위기부터 좀 봐드렸는데요. 장 초반에는 다시 코스피가 2000선 회복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또 다소 오름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홍희진 팀장님께 코스피 쪽부터 여쭤볼게요. 네, 시장은 너무 지금 자금이 좀 한쪽으로만 좀 쏠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지금 그 IT 관련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좀 지금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어제 뭐 20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지금도 뭐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뭐 상승 쪽에 있긴 하지만은 썩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풋 쪽에서 지금 매도세를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콜 쪽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좀 전증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어제는 뭐 큰 폭의 지금 선물 매도 계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러한 부분이 다 만회가 되면서 지금 장 초반에 3,000 계약이 가까운, 그러니까 3,000 계약이 넘어섰죠. 지금 3,100 계약에 가까운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현물 매수 쪽에서는 뭐 지금 17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일단은 뭐 현물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아무래도 파생 쪽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더 시장이 힘이 강한지 아니면은 힘이 여전히 좀 약한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간만에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권,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편식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다른 업종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유통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엔화 약세,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 기조를 좀 이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뭐 화학이라든지 IT,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 지수에 상당히 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업종에 대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덩치가 크다라는 게 지수에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지 오후장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로 흐름을 보시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 대비 매도세가 조금 더 많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오늘 뭐 3만 원에 대한 안착이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아무래도 방향성 자체 오후 시장 가서 좀 판단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처럼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항공업종에 대해서 반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유가가 지금 간밤에 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좀 강세 기조 이어가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일단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일부 IT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급등의 흐름이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하락도 제한되고 상승도 좀 제한되면서, 그러니까 양호한 좀 횡보 구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도 좀 KB나 신한이나 우리금융이나 뭐 BS금융주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그동안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OCI나 웅진에너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뭐 그리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주도주는 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나쁜 흐름만은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봐주셨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LP다 파산 효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반짝하는 것 같은데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예.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와 물론 마찬가지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먼저 시장 한번 살펴보고 뭐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같은 게 0.45%, 1.8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조금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조금 코스피와 연동된 커플링된 어떤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중기적인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545포인트 이 부분 뭐 주봉 차트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540포인트,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가 2009년이죠. 2009년 6월달부터 5월달에서 6월달부터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545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본다면은 계속해서 545포인트에서 460포인트까지 중장기적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545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는 어떤 박스권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545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어쨌든 코스닥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기관 그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은 기관들이 126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만 유일하게 좀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51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 포스코 ICT 그리고 뭐 젠백스 그리고 우측편에 본다면은 뭐 인터플렉스 정도 한번 눈에 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뭐 회사 내에서 뭐 LED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 그 계열사 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사업성이 좀 부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연동된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젠맥스가 지금 현재 그 10%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뚜렷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젠맥스 같은 경우 35,000원이 가격대가 좀 지지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에서 조금 공교롭게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박스권 하단에 대한 어떤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젠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그 최장암 백신이죠. GV1001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기에 어떤 투자금,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0% 현재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FPCB 연성 회로 기판이죠. 거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쪽으로 FPCB, PCB 쪽으로 사업이 좀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와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애플 쪽으로도 어떤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테마주들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같은 게 조금 전에 그 언급을 해드렸듯이 국내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에 엘피다 소식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패키징 쪽보다는 어떤 장비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적인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에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가 있는데 이쪽보다는 세미텍이라든지 테스 그리고 아이테스트 쪽으로 어떤 장비, 후공정 장비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스라는 종목도 한번 테스라는 종목만 뭐 차트 좀 본다면은 오늘 뭐 3.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STS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3% 테스보다는 좀 약하긴 해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이건희 회장님의 그 부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 있는 홍석희 씨가 그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STS 반도체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부산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 관련주가 현재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OMB라든지 조비 그리고 잠시만 판스토리 한냉 제가 잠시 까먹었네요. 판스토리 한냉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중국 그 서남부째 곡창지대에서 지금 가뭄이 4달째 현재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비료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단순히 테마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민간 회사 최초로 민간 최초 비료 회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팜스토리 한림 같은 경우도 배합 사료 현재 배합 사료 업체인데 아무래도 비료 업체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OMB 이런 그 비료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그 유일한 종자 회사죠. 농구바이오도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뭐 사람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사람인 같은 경우 취업 포털 사이트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업 포털 사이트다 보니까 고용복지 테마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장하자마자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연이은 계속 한 7일째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취업 포털 시장에서 한 25% 그리고 30%의 어떤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고용복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코스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합니다. 예, 오늘 5분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IT 대형주 분할 매수가 맞겠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도 IT 보시는데 LP다 파산으로 인한 반사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종 수혜가 기대된다. 의견 박성일 연구원과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코스피가 쉴 땐 같이 쉬는 게 맞겠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도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용훈 연구원 속도 조절 단계다. 기조적인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22,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렸고요.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증권과 한국정밀기계가 각각 7%, 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총 4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서원 목표가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고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 났습니다. 우진셀렉스 역시 목표가를 7,500원으로 올리셨는데요. 5% 수익을 기록 중이고 그 밖에 삼성테크윈도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100%신데요. 2가지 종목을 사십니다.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90%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를 3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LP다 파산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의견을 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매수를 하시는데요. 비중은 10% 들어가십니다. 매수가를 117만 1,000원 주셨고 목표가 125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체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채용대리는 3일이라는 종목을 30% 들고 계시고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은 3%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군요. 신용훈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기준인 27,950원에 매수가 되셨고요. 비중을 40% 실으셨습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주셨는데 오늘 장중 목표가가 달성이 됐거든요. 다음번에 전화 연결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총 4종목 있으시고요. 오늘 IHQ를 매도하시는데요. 손절가 이탈됐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셨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현대모비스, 덕산 하이메탈, 제이콘 텐트리, 수산중공업 이렇게 4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제이콘 텐트리 비중이 20%신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0%를 더 매수하십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이 기록 중인데 2,995원에 추가적으로 10%를 더 사시는 거고요. 목표가 4,000원 주셨습니다.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서원이 24% 수익 기록 중인데요. 1위를 기록 중이고요. 또 박성일 전문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2위, 또 박성일 전문가의 한국정밀기계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영훈 전문가 덕산 하이메탈과 박성일 연구원의 삼성증권이 나란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세용 전문가 1위 계속 유지를 하시군요. 212%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2위, 박성일 전문가가 3위를 기록하면서 11%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쉴 때는 같이 쉬는 게 맞겠다 하셨는데 오늘은 한 4포인트 정도 오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코스피 단기 급등하는 모습, 그게 고유가와 엔저 현상으로 당분간 상승 랠리가 이제 유동성이 이제 아무리 시장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당분간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유동성 이후에는 실적 장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고유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실적 장세에 대한 우려도 또한 불거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보시면 연속 9거래 팔자기죠. 금일은 좀 기간 매수가 8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속적이진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도 증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같이 좀 코스피가 쉴 때 쉬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시고자 한다면은 코스피보단 개별주 중심의 코스닥 매매를 현금화 전략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선물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가 출렁일 수 있겠다.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을 예견을 하신 거고요. 박재민 팀장님 같은 맥락에서 종목 변화 없으신데요. AS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새롭게 추가된 삼성테크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계속 적자 사업을 면치 못했던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이죠. 이 모듈 사업 부분을 작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박차를 지금 가하는 중이고요. 올해까지 상반기 실적 부진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요. 동사의 특화된 방산 기술입니다. 독보적인 핵심 기술로 4분기 재고 조정도 이루어진 만큼 최근에 가두기가 지나면서 주가 방향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전망이고요. 2월 23일 날 뉴스가 떴었는데요. 공급 계약 뉴스였는데 세계 최대 석유사, 즉 에너지 장비 국내 최초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가스오일 생산용 대형 압축기 17대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 소식이 떴는데 이 뉴스가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명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3일 동안 기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주 이상씩. 그래서 지금 제일 IT 업종 중에서 제일 못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좀 많이 쉬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서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월 27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작년 실적 공시죠. 2011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 줄어서 132억 영업이익 기록했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작년에 돈가격이 하반기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2010년 대비 좀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사업 분야에서 필수적 기초수제 동학관계 그리고 그런 비철금속 제조업체인데 3,000원대 한번 하회했었을 때 기간에 노스컷이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돈가격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고려안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같이 올라가면서 서원 오늘도 지금 1.9%대 4,300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신과 기금의 어떤 순환매적 수급이 최근에 돈가격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좀 타이트해질 것이다 수급적으로. 그래서 기간이 어제만 해도 또 60만 주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일단 좀 실적으로 봤을 땐 아니더라도 한 4,800원 정고점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들고 가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박재민 팀장님 서원 오늘 목표가 수정하셨고요. 3,800원 주셨던 목표가는 달성이 됐습니다. 수익은 오늘 1.6% 오르니까 이제 25%를 넘어가게 됐고요. 잠시 현대산업 봐주십시오.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한데요. 계속 홀딩 가능하신 겁니까? 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볼린저 배드 중앙선까지 내려왔고요. 사실 21선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노스컷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그런 이제 사업을 새롭게
좀 전면 보류를 한다든지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이제 좀 하락세가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 지금 거의 하단선까지 중앙선과 하단선 맞닿는 그런 선까지 내려왔고요. 사실 거의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보유하는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 코스닥은 540선 안착 과정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99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18% 상승률 보이며 199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562억 원, 외국인은 10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810억 원 매수 우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2포인트 상승한 541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56포인트 상승률 보이며 53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3억 원, 외국인은 12억 원 매수 우익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43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2원 10전 하락한 1127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동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그리스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레인지 장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80전 하락한 1128원 30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6% 급등세 보이며 11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4% 상승한 6만 8,200원에, 현대모비스는 1.87% 하락한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85% 상승한 32만 5천 원에, 하이닉스는 2.4% 급등세 보이며 2만 9,750원에, 삼성생명은 0.45% 상승한 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O일은 0.4% 강보합권에 머물며 1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약 1%대의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8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0.3% 강보합권에서 7만 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 홈쇼핑은 2%대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8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78% 상승한 2만 5,750원에, 포스코 ICT는 4.38% 상승한 8,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0.17% 강보합권에서 5만 9,9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0.7% 상승한 10만 1,800원에, SM은 0.5% 상승한 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8%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3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S는 11%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2,55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7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업종 및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인데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대 강세 보이며 32만 6천 원에, 삼성중공업은 2.95% 상승한 3만 8,450원에, 대우조선해양은 3%대 급등세 기록하며 3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본 엘피다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소외도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D램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관련주 역시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6%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바른전자는 1.7% 상승한 1,495원에, SKS 반도체는 약 2%대 강세 보이며 9,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곡물 관련주입니다.
중국 내 가뭄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남제부는 4.14% 상승한 41,065원에, 농후바이오는 5.14% 상승한 15,350원에, 효성OMB는 12% 급등세 기록하며 8,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인데요. 고유가 부담에 약세를 보이던 항공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항공은 전일 대비 3.4% 상승한 5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마트 보시겠습니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틀 연속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한가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5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1시에 방송됩니다. 추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추병곤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199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장 초반에 2000선 회복을 했었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도 시장 자체는 어떻든 반도체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은 크게 어떤 변화 자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다시 개파락을 하면서 깨고 내려갔으면은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든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반전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박스권 진행에 좀 더 시장이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들의 소극적인 매수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그 참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 자체가 크게 단숨에 개선되기보다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대형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이나 IT 관련 부품주들 쪽에서의 흐름이 아무래도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종목 교체를 해주시고 좀 더 빠르게 탄력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가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IT 부품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제 추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포트의 변경은 없으신데요. OCI는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냈다가 지금 한 1.2%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소 아쉽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멜파스가 오늘 2% 크게 오르면서 수익이 5% 이상 나고 있고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예, 일단은 멜파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또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멜파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 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터치패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IT 관련주들의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꾸준히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적은 상태고요. 따라서 바닥을 치고 돌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의 탄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반등은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또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형태에서 지금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기술주들. 그래서 포스코 ICT라든지 또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또 하나마이크론이나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도 진행이 좋은 관계로 이런 쪽에 공략 종목을 좀 집중하셔서 대응 타이밍을 찾아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포트 내 종목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장 개장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고 기관 투자자가 현재 한 80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오전장 전략이요? 예.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을 하는가 싶으면은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수 계약이 좀 들어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을 좀 받치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지금 1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파생 쪽에서는 어제 선물 매도분을 다 지금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오후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을 현재로서는 너무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방향을 좀 보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무래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게 두 종목인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더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LP다 지금 파산보호 신청,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일본 시장에서 지금 하한가까지 추락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좀 돼 있는 상태인데 LP다 같은 경우에는 디램 업체, 그러니까 디램 지금 세계 글로벌 MS가 3위에 육박하는 엄청난 좀 기업인데 이제 그런 기업이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한 캐파를 우리나라 쪽에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공장이 많이 가동이 좀 중단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공급 감소에 따른 상품 가격이 증가되는 그런 반사이익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에 앞서서는 우리나라가 어저께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업종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5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들, 그러니까 그들 종목 업종 자체가 평균적으로 2%만 떨어져도 지수는 1%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저께 그러한 비슷한 효과가 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뭐 고유가 얘기도 많고 뭐 엔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엔화 약세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 무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는 뭐 큰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1% 가까운 조정이 나오다가 상승으로 지금 끝냈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대한 안착 시도는 나왔지만 하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흥국, 기타 신흥국, 그다음에 뉴욕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도 곧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IT에 대해서 눈이 상당히 좀 많이들 쏠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탄력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신 분들이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들어가 보셔도 되겠지만은 근데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그렇게 먹을 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쪽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바닥을 양호하게 다지는 종목 쪽으로 오히려 들어가시면은 수익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좀 발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좀 시세에 쫓기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선취하시면은 오히려 좀 급등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좀 맞지 않는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최근에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네. 이유가 엔화 약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홍 팀장님이 2월 17일에 매수 추천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자동차 그렇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약해지는 원인,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감일 뿐 현재 시점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거나 이런 현상까지 아직까지 이런 현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점유율이 증가한 기업이 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 자체는 랜드로버 다음으로 현대기아차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대한 캐파를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엔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판매 대수가 유지가 되고 글로벌 MS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좋은 시각을 유지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역으로 봤을 때 이제 엔화가 여기서 이제 약세 기조를 마무리하게 되고 강세 기조,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 무드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좀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반대로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뭐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들에 대한 반등도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아차 상당히 뭐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매수 기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아침에 뭐 떴던 이유 같은 경우에 뭐 독일 의회에서 뭐 구제금융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일본 LP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IT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좋지가 않죠. 현재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수 계약을 3,999계약 정도 누적시키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좀 많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상당히 의아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좀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 그 선물 보면서 제가 좀 마무리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현재 아침 쪽에 떴다가 지금 현재 그 21선을 그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선물은 3,992계약 정도 매수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선물 매수 계약을 순수하게 그 신규 매수 누적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물 매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선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저께 보시면은 상당히 조금 볼게요. 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어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밀릴 때 미결제가 상당히 크게 누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쪽에서 청산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오늘 쪽에서 이게 만약에 신규 매수라면은 이 미결제 증감이 위쪽으로 좀 더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제보다 못 미쳤다는 거는 이 부분이 어제 매도에 대한 청산에 대한 매수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그 신규 매수는 매수에 관한 부분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을 것 같고 매도 청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5분봉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시장이 밀릴 때 한번 볼게요. 어제 시장이 크게 밀릴 때, 자,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면서 미결제 누적이 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쪽에 어제 아침 쪽 초반과 상당히 비슷한 어저께 아침 쪽에 이 시간 보시면은 선물 매도 계약이 4,000계약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4,000계약 이상 들어왔는데 시장이 반등을 못 준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도 청산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침 쪽에서 미결제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미결제 확정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어제와 좀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은 오늘 쪽에서 충분히 매도 청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 동향이 오늘 쪽 4,000계약 전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오늘 21선이 조금 21선 아래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오늘 선물 매도 청산이 감소만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래서 어저께 종가 수준인 1995포인트 정도 한번 그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 조건은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IT 업종은 현재 강하기 때문에 IT 업종, 조선업종은 일단 보실 업종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동향 보시게 된다면 이 선물 동향만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4,000계약 전후로 해서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장이 오늘 1995포인트 존에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선물 동향만 보시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소 좀 눌리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증시 출발은 어떻습니까? 상해 종합지수 2446.146포인트로요. 0.04% 정도 약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 수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준율이나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남아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이제 S&P에서 그리스를 신용등급을 SD, 그러니까 선택적 디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약간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주체들이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중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
지금 여러 분석 기관에서 중국이 올해 2, 3분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보도에 의하면 이제 중국 샤먼대,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중국 징지신 시르바오 가 이제 27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고요. 국민 경제 침체로 이제 세계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폭은 0.25%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가 급등에 따라서 그 2010년부터 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축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나 뭐 중국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2년 중국 전력 수급 예측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경기 둔화로 전력 수요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전력 공급량도 함께 감소하면서 연간 전력 부족분이 3천만, 4천만 킬로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서는 이제 3월 정도에 유가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부족분이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때문에 그 태양에너지 제품 보조금 정책이 곧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무부, 공신부와 재정부 등은 현재 이제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태양 에너지 제품,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환경보호 제품은 그 12.5개월 기간 중 소비 촉진 정책 최대 수혜자가 될 예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난 24일 공신부에서도 그 태양에너지 산업 12.5개월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12.5기간 동안 그 태양에너지 산업은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3월달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중국 증시 출발받고요. 이슈와 함께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사볼 종목 있을까요? 네, 대형주 좀 갖고 왔고요. 네. LG상사 좀 말씀 한번 LG 드려보도록 상사요. 할게요. 예.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사 업체긴 하지만 자원개발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 이상을 그러니까 자원개발 쪽에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뭐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들 상품에 대해서 가격의 호조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석탄 광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금 개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세 증가, 그다음에 지금 뭐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전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LG상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자원 개발사로서 상당히 지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시장, 그러니까 2시가 넘어서 종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종가 2시 넘어서 종가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마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은 21선은 좀 터치를 했습니다. 58,000원 구간을 좀 터치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이 좀 저렴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루 거의 끊이지 않고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상사라든지 대우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 종목들 자원개발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오히려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은데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재로서 지금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 거래량이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44,0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오후 시장에 소폭의 매수세만 유입되면 주가는 충분히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 지금이 일단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매수 가격은 그렇습니다. 58,800원 이하권에선 좀 잡아보자라고 언급 드릴 텐데, 현재 구간, 그러니까 58,000원
그 초반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이 62,000원 목표가,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지금 보시면은 한 55,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팅크웨어 주셨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오늘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현대상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LG상사보다 몸집이 4분의 1 정도 되는 예, 기업인 거죠. 좀 예.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내용보다 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 뭐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 뭐 선박 플랜트, 뭐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현대중공업 계열의 뭐 종합상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뭐 실적이라든지 업황적인 부분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왔던 거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 다른 종목과 좀 비교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241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241선까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도 현대상사 같은 게 아래쪽이 현대상사인데 마찬가지로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반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241선까지 반등이 어쨌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상사란 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먹을 구간은 좀 적긴 하지만은 3만 원까지 어떤 확실한 그 어떻게 수익 구간은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조금 3만 원까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기관들이 현재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를 제가 27,500원에 드렸는데 일단은 그 오늘 쪽에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가격 좀 낮게 주고 싶은데 27,500원 위쪽에서 한번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41선까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21선이 있는 27,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